안녕하세요, 타이거잉크입니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박원순 시장님 고소인과 김재련 변호사가 만나게 된 계기와 그런 계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이 단독 보도의 계기가 되었던 김재련 변호사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가 김재련 변호사와 연결이 되는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피해자가 4월 사건으로 힘들어했고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 젠더 특보를 통해서 네. 이런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젠더 특보의 소개를 통해서 만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저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가 저에게 왔는데, 김재련 변호사가 아이러니하다며 고소인과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김재련의 설명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 14일 서울시 비서실 전현직 직원 4명의 술자리가 있었고, 이 술자리가 파한 후 고소인은 같이 자리를 했던 한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김재련 변호사가 4월 사건이라 부르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서울시장 젠더 특보인 임순영 특보가 우연히 고소인 사건을 알게 되어 고소인을 자신이 알고 있는 심리치료 전문 의사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젠더 특보에게 소개받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던 고소인은 의사로부터 우연히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받게 되었다. 이것이 김재련 변호사가 이야기한 고소인과 자신이 만나게 된 경위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사람인 임순영 젠더 특보로부터 고소인이 의사를 소개받고, 소개받은 의사가 우연히 김재련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기에 김재련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9월 18일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고소인과 김재련 변호사가 만나게 된 경위를 단독 보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상호 기자에 따르면 김재련 변호사가 고소인을 만나게 된 경위는 김재련의 말처럼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의 4월 성폭행 사건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서울시는 매뉴얼대로 움직였는데, 우선 젠더 특보가 고소인을 면담한 후 매뉴얼에 나와 있는 서울 해바라기 센터로 고소인을 연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심리 치료 등을 받았으며 여기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받았는데, 그 변호사가 바로 김재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해바라기 센터는 무엇이고, 과연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충격적 내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국가 시스템으로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해바라기 센터에 대해 일단 성피해 사건이 발생되면 해바라기 센터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서 일선 경찰서에서도 성피해 사건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를 거치고 오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 밝혔습니다. 즉 서울시도 이런 매뉴얼에 따라 고소인을 젠더 특보가 해바라기 센터로 연결했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그럼 해바라기 센터와 김재련 변호사는 무슨 관계일까요? 2013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으로 재직했던 김재련 변호사. 그가 바로 성피해 사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구축한 해바라기 센터 구축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2015년 7월 여가부 국장 퇴임 후 김재련은 2015년 11월부터 서울 해바라기 센터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해바라기 센터 운영위원 중 변호사는
김재란이 혼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성피해 사건이 모일 수밖에 없는 해바라기 센터. 이 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을 2015년 센터 설립 초기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아직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성피해 사건의 모든 정보를 취합한다는 것은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기에 미투운동 이후 젠더 이슈가 진보 진영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난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씩 진실을 향한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심 가진다면 박원순 시장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버튼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